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질 때마다 일본은 항상 우리를 넘봤어요. 그렇다면 16세기 말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건국 후 200년 동안 전면적 즉 직접적인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나라가 문약에 빠지고 붕당이 형성되어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전국지대가 펼쳐지고 서로 군사력을 키워 싸웠죠. 또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서양과 교약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쟁 중인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후추일까요? 산호일까요? 아니면 총일까요? 바로 총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에게 총을 수입한 겁니다. 그 결과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총으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해 설명하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높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급 무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장군이던 오다 노부나가 눈에 들어 승순장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오다 노부나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간의 명령이라면 충성을 다하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 지략가였습니다.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자기 돈 5,000원을 보탭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5,000원을 거스름 돈을 줍니다. 그러면 상관은 이 물건 원래 5,000원인가 뭐군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물건을 사오라고 10,000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가격이 10,000원이니까 그대로 사오겠죠. 이때 상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녀석이 나머지 돈을 행여냈구나. 이와 비슷한 방식의 지략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주인 오다 노부나가 마음에 들기에 고군분투했습니다. 추운 겨울 상간의 신발이 차가워질까봐 품속에 넣고 다녀서 오다 노부나가를 감동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죠.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후 그를 계승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도요토미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직업은 군인이잖아요. 하지만 평화 시기에는 군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량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요토미는 이제 눈을 국외로 돌립니다. 애당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을 병참기지화하여 명나라를 일본의 사무라이에게 선물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만큼 그는 엄청난 몽상가였던 겁니다. 마침내 그 몽상가는 조선에 편지를 보냅니다. 병창기지화라는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발판 삼아 만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을 침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선이 중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병창기지화입니다. 명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주어야 한다. 일본의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당연히 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태도를 심상치 않게 여긴 조선은 1590년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기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뒤인 1591년에 선조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일과 황윤길이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황윤길이 말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빛을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저들이 틀림없이 공격해올 것입니다. 김성일이 말하길 아닙니다. 풍신수길은 지같이 생긴 얼굴이라 감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상인 하무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생겼던가 하니 윤길은 아래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력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하고 성일은 아래기 그의 눈은 지와 같으니 좋게 두려워할 이인이 못됩니다. 선조 수정실록 25권 24년 3월 1일 누구의 의견이 채택되었을까요? 당시 동인 김성일의 보고가 채택됩니다. 결국 조선은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김성일의 의견이 선택되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전쟁 준비를 하고 군대를 키웠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낭비를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냐면 그 누구도 전쟁에 대한 중압감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고 또한 민심이 나빠질까봐 걱정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조선을 간첩을 보내 조선의 정황을 살펴보더라고 한양으로 가기 위한 도로를 조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조선과 일본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1592년 임진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본래 정읍현감 종유품을 간직에 있었습니다. 1591년 당시 국무총리이자 이순신 형의 친구였던 유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하여 전라자수사 정삼품의 간직으로 7단계의 간직을 뛰어넘는 파격 승진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일본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한국 아니 세계로 따져도 최고의 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는 어려울 때마다 훌륭한 인물이 튀어나오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겨내는 훌륭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순신 장군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힘들게 우리나라를 지킨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힘들 때마다 언제나 이겨내는 훌륭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